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침대에 피가. 범인은 남편의 동료였다. 이웃이자 친구, 그리고 범행 후 자리를 뜨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사, 당신 왜 여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죽였거든요. 그는 28살, 범죄 전과도 없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다. 심지어 피해자와 말다툼도 없었고 금전 관계도 없었다. 왜 죽였습니까? 신정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한다. 죄책감이 없다고, 불쌍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고, 오히려 조용하고 좋았다고. 이 남자 감정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정을 처리하는 전두엽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없다면 범죄를 멈출 수 있을까? 혹은 감정이 없기에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을까? 의사들은 말했다. 그의 뇌엔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숫자와 이미지일 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눈빛이었다. 거울처럼 반사만 하고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눈. 감정도 온기도 흔들림도 없는 그 눈동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시간이 좀 지루할 뿐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애써 숨기지 않았다. 그에게는 숨겨야 할 감정 자체가 없었다. 어릴 땐 그냥 조용한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이었죠. 어떤 아이가 다쳐서 울고 있는데 얘는 그냥 웃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그 미소를 보고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처음으로 드러난 징조였던 것 같아요. 형사는 그가 연루된 또 다른 오래된 사건 하나를 발견한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1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의문사. 그 아이 기억나요? 2013년 여름 당시 수영장에서 봤다는 익사 사건요. 그 아이는 내가 밀었다고 생각하나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긴장도 불안도 아닌 흥미. 이제 의문이 생긴다. 그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면 이건 습관인가? 본성인가? 그의 학생 때의 기록은 깨끗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누가 울든 다치든 조용히. 교사 조용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없었어요. 애들이 다 같이 떠들어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눈빛이 어른 같달까 무표정한 인형 같았어요. 엄마는 일찍 떠났고 난 일하느라 거의 말도 못했지. 근데 이상하게 애가 울지를 않았어. 아플 때도 넘어졌을 때도. 때는 그냥 참 잘 참고 착한 애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거지. 울지 않는 아이는 상처를 안 입은 게 아니라 상처를 감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이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배우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안아준 기억이 없더군요. 그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버리고 간 감정 없는 껍데기였을까? 글 만든 건 그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이었을까? 당신은 그날 그 사람을 죽이고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남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요. 근데 소파가 편하더라고요.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감정 없는 남자, 무의식조차 평평한 남자. 그의 뇌는 오작동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또 항상 조용했어요. 일도 빠릿했고 딱히 문제되는 행동도 없었고요. 근데 말수가 너무 없긴 했죠. 사람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모두가 말한다. 조용했다.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아무도 그의 눈빛에서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사건 이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 줄. 그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또 다른 글엔 이런 말도 있었다. 눈빛이 너무 텅 비어서 무서울 정도였다. 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고 사진도 없고 소리도 없었어요. 그 방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 같았어요. 그 사람 처음엔 착해 보였어요. 너무 조용해서 더 인간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미소도 눈빛도 온기조차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폭력은 종종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 침묵은 너무 오래되면 평범해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상함을 조용히 지나쳐 왔을까? 그는 손을 모으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변명도 없었다. 말 그대로
공백이었다. 당신은 죄를 인정합니까? 남자, 네, 맞습니다. 거사 왜 죽였죠? 이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자 조용히 그날은 그냥 조용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조용해졌죠.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 표정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앉아 있어요. 그 표정이 제일 무서워요. 그의 무표정은 고통도 분노도 없었다.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없이 그냥 허무했다. 그는 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운 건 그가 인간이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는 괴물이었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나? 만약 인간이었다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침묵이 자고 있는 걸까? 그날 법정은 숨조차 무거웠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마저도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감정 표현이었다. 아니, 감정이라 불릴 수 있다면 사람이 저렇게 무표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공포였어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요. 그는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랑과 연혈의 통로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괴물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건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끝난 걸까?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남았다. 당신은 그를 기억할 건가요? 아니면 지울 건가요? 조용한 괴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 곁 어딘가에도.